박종훈의 경제한방, 이번에는 이다솔 차장님과 바로 증시의 계절이 바뀔 2021년에 과연 새로운 주도주로 등장할 종목이 어떤 데 있고 또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흐름, 그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볼까 하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시장을 이제 관찰하고 있는 측면에서 내년에 이제 주도주로 본인의 존재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나타났나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이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그러니까 다른 거 보실 거 없고 지수가 2,400에서 2,800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들이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시장에서 내년의 기대감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산업별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첫 번째 반도체고요. 반도체 업종에 뭐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도 상향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또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도 개선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년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되는 업종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이 또 지금 상당히 탄탄하게 내년도 전망치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올해는 상당히 좀 의외라고 연초에는 봤었을 섹터인데 저희가 시크리컬 업종이라고 해서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경기가 살아나서 공장 짓고 땅 파고 물건 공장 돌리고 이럴 때 이제 원재료나 어떤 캐펙스를 제공하면서 좋아지는 업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재 쪽에서 화학, 철강, 그다음에 이제 조선, 건설 이런 데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크리컬 업종들인데 사실 이쪽 sek터들이 지난 뭐 한 3, 4년간 거의 시장에서 언급이 잘 안 됐던 섹터들이죠. 네, 뭐 좀 약간 잊혀지다시피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2007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시장의 어떤 진짜 핵심 주도주 중에 하나였는데 워렌 버핏 투자했다 그래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2007년 이후로 거의 10여 년간 큰 시세를 내지 못하고 계속 우하향했던 뭐 그런 업종이고 사실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2014년, 15년 중반에 한 40만 원대 주가 갔다가 20만 원 깨고 절반 이하로 뭐 내렸던 종목들이고 또 뭐 조선주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업종들이 여름 이후에 특히 시장이 조금 실적 장세 모양 갖춰가면서 상당히 빠른 폭으로 주가 반등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장의 전망치들도 계속 우상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뭐 시크릿컬 업종들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돌아간다. 그래서 공장 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늘리시고 그다음에 뭐 공장 안 하시는 분들이 신축으로 공장을 하시고 제조업 하던 공장 가동이 50에서 70 올라가면 그 물건 만드는데 재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거기 재료들이 필요하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소재의 수요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들인데 큰 맥락에서 보면 반도체, 자동차, 경기 민감주 요 이제 세 축들이 지금 내년 실적 장세를 대비할 때 지금 조금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업종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들고 뭐 이것들은 그냥 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늘 읽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의 전망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다음에 뭐 외국인이나 어떤 좀 주요한 투자자들의 수급들이 개선되고 있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그냥 기준을 몇 가지 놓고 보시면 웬만한 투자들이면 눈에 그냥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들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종목이나 산업들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도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나 자동차 이쪽은 이미 많이 올랐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객장에서 이제 주식을 손님들 같이 하면서 늘 받는 질문들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석에서든 뭐 방송에서든 자주 말씀드렸던 게 윌리엄 오닐이라는 미국의 성장주를 투자하는 투자가를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그분이 하셨던 어떤 운용의 스타일들을 제 어떤 나름의 스타일로 적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투자자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제가 10여 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장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뭐 테마주만 하시는 분도 있고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데 차트만 갖고 주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각각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그래도 소위 주식으로 일가를 이루셨다는 분들 제가 한 분씩은 다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 성장주나 모멘텀 투자를 하신 분 중에도 큰 돈을 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진짜 어떤 뭐 기업 내용 전혀 안 보시고 어떤 테마 수급이나 차트만 갖고 하신 분들 중에도 제가 주식으로 큰 부를 일구셨다는 분들을 만나봤거든요. 아, 그럼 어떤 왕도는 없고 네. 각 분야마다 다 방법에 따라서 이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 거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 뵙고 또 가르침을 또 받고 또 여쭤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교훈은 주식 투자는 진짜 정답은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 게 또 투자의 길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한없이 냉정하게 평가받는 게 투자의 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 일가를 이루신 분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잘하시는 걸 찾으셔서 그거를 꾸준히 하신 분.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은 꾸준하게 가치 투자를 하십니다. 네. 그 성장주를 투자하신 분은 꾸준하게 성장주 투자를 하세요. 네. 그리고 테마나 어떤 차트로 수급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희망하시는 어떤 조건이 됐을 때만 또 꾸준히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잘하는 장에서 꾸준히 본인의 자산을 레벨업 하셨던 분들이지 이분들이라고 해서 뭐 10년을 하셨다고 하면 10년 내내 뭐 시장에서 뭐 늘 1등이셨겠습니까? 네. 다만 본인이 잘하는 걸 이분들은 깨달으셨고 본인이 잘하시는 걸 최대한 장점을 극대화하셨고 본인이 잘하시는 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시고 또 일반 아마추어들이랑 다른 거는 자기가 잘 못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최대한 계좌를 지켜내는 건 거죠. 아. 그게 어떨 때는 아예 그냥 뭐 주식이 쉬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네. 내지는 본인의 스타일에 지금 시장의 주도라고 하는 스타일 좀 접목해서 일부 섞어서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각각의 노하우가 다 다를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어떤 쪽을 가지 않고 그냥 네, 네, 네. 자기 방향을 그러니까 못 잡고요. 단적으로 사실 제가 올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건 제 고객은 아니고 그냥 지인인데 가끔 이제 주식을 물어보는 지인이 가장 올해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3월달 이후에 내내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갖고 있다가 이제 그때 8, 9월달에 조금 좀 장이 조금 출렁일 때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밑에서 올라왔고 기존의 주도주라고 불린 애들은 좀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었고 그럴 때 그냥 삼성전자를 그냥 이 정도 됐다고 파시고 기존에 있었던 7, 8월 달에 좀 뜨거웠던 주식들로 갈아타신 거죠. 근데 그랬는데 시장은 이제 9, 10월 달에 조금 색깔을 바꿔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올라오면서 7, 8월 달에 뜨거웠던 주식들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이런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좀 올해 때 투자했던 케이스 중에 지수가 오른 거 대비 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현상들을 제가 이렇게 좀 뭐 관찰하다 보면 내리는 결론은 어떤 거냐면 이분은 어떤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그림이 없는 건 거죠. 이 기업은 언제 올라가는 회사고 어느 조건이 충족되면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런 정도까지의 공부는 안 돼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분은 우량한 종목 내에서 하셔서 어쨌든 연간으로는 수익을 내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간혹가다 이제 좀 뭐 테마나 뭐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어떤 케이스들을 접해 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욕심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참여해서 내가 투자식을 얻는다는 게 상당히 욕심을 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네. 또 역설적이게도 어떤 지나친 욕심을 내가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냐가 좀 결과적으로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드린 이유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셔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다만 그 투자에도 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 저도 사실은 저라는 사람과 제가 좋아하는 투자 중에 저랑 맞는 결의 투자가 어떤 건지를 찾다가 저는 이제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이 하셨던 게 제 성격에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좀 연마해 보자라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워렌 버핏이나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하시는 것들이 더 와닿고 실제 그런 거를 하실 때 더 수익률이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자기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지금이야 뭐
빵이니 테슬라니 뭐 성장주가 뭐 세상 끝까지 다 갈 것 같지만 또 저희가 닷컴 버블 때도 확인했지만 투자라는 건 또 늘 변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럴 때 같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내가 내 투자 어떤 기법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더 연마해서 이거를 최적화시켜서 본인이 어떤 자산 일구신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는 거고 어떤 성장주나 모멘텀이나 뭐 이런 주식이 더 흥미가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성장주에 걸맞는 어떤 책도 뭐 그런 걸 좀 더 읽어보시고 또 대가들 보실 때도 성장주의 대가들 책들을 조금 더 참조하시고 이러는 게 사실 본인 투자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연말에 꼭 하셨으면 좋겠는 일은 일단 본인이 어떤 투자자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재밌어하고 네. 또 실제 성과가 좋았는가를 리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결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투자의 결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한눈 팔지 않고 그 결을 내가 계속 닦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찾은 그 어떤 결이 시장에 조금 주도한 흐름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본인이 그동안 공부하시고 노력하셨던 걸 수확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본인의 투자 결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시장에서 유행한다는 투자를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가가지고 막판에 조금 수익 내다가 결국은 물리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막판에 조금 수익 내다가 결국은 물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 투자 패턴을 서너 번 바꾸시는데 서너 번 바꿀 때마다 내 자산이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실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사실 주식이 다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상담이 적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진짜 그런 상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왜 차 막힐 때 네. 아, 저 차선 빨리 가네 이렇게 차선 그쵸, 딱 탔는데 그쵸. 딱 바로 막혀버리고 네, 네, 네. 이랬던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 그것도 그 길을 잘 다니던 분들은 네. 다 아시잖아요. 네. 이 신호에서는 3차선 가다가 저기 로타리에서부터 뛰어 진입해가지고 우회전해서 나가면 돼.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투자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 분들이 장기를 보면 훨씬 더 성과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주도주군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네. 질문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가격대에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하신 투자 결에 맞는 종목이시면 하시면 되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투자 결, 나는 비싼 주식은 안 할 거야 라고 어떤 결을 정하신 분들이면 본인들의 결에 맞는 주식을 또 찾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로 10% 먹어도 10%고요. 네이버로 10% 먹어도 10%고 포스코로 10%를 수익을 내셔도 주식은 같은 10%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뭐 삼성전자로 10% 먹으면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포스코로 10% 먹으면 아 왜 포스코로 10%를 드셨어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계좌가 어떤 종목 어떤 투자가 됐건 최종적으로 연초보다 내 자산이 증가해서 본인의 노후 내진 본인의 어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네. 주식들을 다 하시는 거지 어떤 대단한 뭐 철학과 뭐 저희가 이상을 구현하고자 사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본인의 투자 결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조금 드리고 싶은 당부는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가격은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설명드리려고 삼성전자를 비유를 드리면 삼성전자가 6만 원일 때도 삼성전자고 7만 원일 때도 삼성전자고 네. 8만 원이 돼도 얘는 삼성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최근에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확장을 하고 있고 5G 통신 네트워크도 하고 근데 6만 원 할 때 삼성전자와 8만 원 할 때 삼성전자가 바뀌었냐 다르지 않거든요. 네. 이 회사는 같은 경영진과 같은 임직원과 같은 R&D로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재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6만 원에서 삼성전자가 8만 원 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주가가 8만 원 됐네 너무 비싸가 아니라 얘는 왜 6만 원이었고 지금은 왜 8만 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가 6만 원일 때 어떤 이유가 있었고 8만 원일 때 이유가 있는데
이 2만 원,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6만 원에서 8만 원 올라가서 2만 원이니까 대략 한 30% 정도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겠죠. 네. 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가 30% 시가총액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여전히 좋은 8만 원이죠. 네. 그리고 기업 가치의 상승은 투자자가 볼 때는 똑같았는데 주가만 올랐다. 그럼 당연히 비싼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회사가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올라서 고민이라고 하고 있는 질문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식을 가격으로만 접근하시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 그냥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왜 올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왜 올랐고 그러면 오른 이유가 어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네. 혹은 그 트렌드가 이어졌을 때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이 주식은 8만 원 이상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는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더 여러 가지 공부들과 또 경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시크릿컬 이런 업종들이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거는 어떤 저의 어떤 그냥 시장의 여러 판단 중에 하나인 거고 네. 또 각자의 판단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냥 가격이 올라서 비싸요. 그냥 주가가 그냥 빠져서 나빠요. 그냥 이런 어떤 개념은 너무 주식이라는 거를 가격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주가가 변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가치가 보이실 거고 그 가치가 좀 눈에 보이실 때 아마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훨씬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질문 주신 걸 조금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Round one, fight.